오늘은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전략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의 배경 사진은 코카서스 3국, 다시 말하면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다녀온 관광 사진입니다. 먼저 퇴직자의 재취업의 필요성입니다. 조기 퇴직자, 그다음 명예퇴직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손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제2장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분야의 자격증들은 각 분야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컴퓨터 관련 자격증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정보 처리 기사, MOS,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등 IT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말합니다. 컴퓨터 자격증은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서 다양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IT 분야에 다소 소양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및 정보 처리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코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 수료증 등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 및 금융 관련 자격증입니다. 세무회계나 전산회계 1급 등 회계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 전문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유용한 자격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돌봄 서비스업에 재취업하기에는 전망이 좋고 급여 수준은 높지만 3대 업종이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할 생각이 있는 구직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학 자격증입니다. 국제적 업무 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영어 능력 증명서, 다시 말하면 토익이나 토플 등 필요하고 다른 외국어 자격증이나 성적 증명서가 유용합니다.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영어 성적 증명서는 글로벌 기업에 재취업할 때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품위생관리사입니다. 식품 관련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 관련 자격증입니다. 각종 자격증 교육 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사 등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HR 및 관리 관련 자격증입니다. 인사관리사, 경영지도사 등 관리직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격증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안전 관련 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관리자 등 안전 관련 자격증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마케팅 관련 자격증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 등 자격증을 말합니다. 열 번째로 서비스 관련 자격증입니다. 바리스타나 조리사 등 자격증, 호텔 요리사 등 서비스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11번째, 창업 관련 자격증입니다. 창업교육이수증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 관련 자격증, 직업상담사 등 자격증은 취업 관련 상담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유용한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무자격증 취업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식업이나 판매업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리, 그 다음에 아파트 경비원, 그 다음에 주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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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방장,
청소원, 택배기사, 주유소 주유원, 식당 주차요원, 농부, 어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 일자리와 급여 수준을 일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우리나라 월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고 월 평균 임금은 202만 1,580원입니다. 그리고 에 나와 있는 바처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에 해당되는 직종과 그다음에 300만 원 이상의 된 직종을 여러 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취업 구직의 네트워킹입니다. 먼저 전문가 모임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관련 분야의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에 참석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캐딘이라는 링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인캐딘과 같은 전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문회 참여입니다. 출신 학교의 동문회에 참석하여 동문들과 인맥을 활용하여 취업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취업 지원 그룹이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취업 정보 교류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멘토를 찾아 조언을 받아서 재취업 직무와 네트워킹에 대한 통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관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SNS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관련된 그룹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비즈니스 카드를 제작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킹 시 유용한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는 커뮤니티 포럼에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온라인 포럼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용24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전국 시군구별로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입니다. 여섯 번째, 퇴직자 재취업 사례 20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재취업 3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는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따기를 하고 인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단계는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채용계약을 한 뒤에 근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알아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취업자의 근무 자세입니다. 은퇴자가 재취업했을 경우에 지녀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새로운 근무 환경에 대한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업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통하는 자세입니다. 동료 및 상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팀워크를 강화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맡은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퇴직자의 창업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